여러분, 혹시 75세 할머니가 광어회 20kg를 주문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히면서도 눈물 나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 가족이 울고 웃게 되는 실화입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입구 40년 전통의 해운대 횟집, 3대째 이어온 이 작은 횟집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사장 박현수 씨 45살, 새벽 3시부터 시장에 나가 직접 회를 떠서 장사하는 성실한 상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에게 요즘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찾아오는 한 할머니 때문이었죠. 사장님, 오늘도 광어해 주세요. 매일 오후 3시 정각. 김순덕 할머니 75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와서 늘 같은 주문을 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단골 손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 광어회 몇 인분 드릴까요? 20kg요. 네, 20kg요? 현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20kg이면 거의 80인분이에요. 할머니, 잘못 들으신 거 아닌가요? 2인분 아니고요? 아니에요. 정확히 20kg. 그런데 아주 얇게 썰어주세요. 할머니는 확고했어요. 현수는 어리둥절했지만 손님이니까 주문을 받았죠. 할머니, 그런데 이걸 언제 다 드시려고요? 오늘 다 써야 해요. 써야 한다고? 먹는 게 아니라? 더 이상한 건 할머니의 행동이었어요. 광어회를 받고도 바로 가지 않고 횟집 앞 벤치에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 누구 기다리세요? 아, 아무도 안 와요. 그냥 집에 가야겠네요. 할머니는 20kg의 광어회를 혼자서 힘겹게 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할머니는 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은 주문을 했어요. 할머니, 혹시 잔칫집이라도 하세요? 아니에요. 그럼 식당이라도? 아니에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현수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하루에 140만 원어치 광어회를 사가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지? 그리고 더 이상한 건 할머니가 항상 현금으로 계산했다는 거예요. 새 돈으로 말끔하게. 할머니, 혹시 어디 아프신 곳은 없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2주가 지나자 현수의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뭔가 이상해. 혹시 그 할머니 사기꾼 아닐까? 사기꾼? 요즘 보이스피싱 당해서 돈 인출하는 노인들 많다잖아. 그런 거 아닐까? 현수도 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옷차림은 검소했지만 매일 140만 원씩 쓸 수 있는 할머니가 흔한가? 그리고 할머니가 기다리는 누군가. 혹시 사기꾼들? 현수는 결심했어요. 할머니를 따라가 보기로. 3주째 되는 날 현수는 몰래 할머니를 따라갔어요. 할머니는 20kg의 광어회를 들고 버스를 탔어요. 1시간을 가서 도착한 곳은 여기는 부산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 할머니는 낡은 2층 집으로 들어갔어요. 현수는 담 너머로 살짝 들여다봤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할머니, 오늘은 뭘 해주실 거예요? 광어회 해줄게. 맛있게 먹어. 집안에는 아이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좀 달랐어요. 휠체어를 탄 아이, 목발을 짚은 아이,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 장애아동 요양시설이었어요. 할머니는 20kg의 광어회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더 먹어.
많이 먹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현수는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매일 광어회를 사는 이유를.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게 있었어요. 할머니는 왜 이 일을 마이너스. 감동이 시작되지만 여전히 궁금증을 유발하는 톤으로 현수는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켜봤어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배웅하는 모습 정말 가족 같았죠. 할머니, 내일도 와주세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매일 올게. 할머니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현수는 횟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완전히 오해했어. 왜?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장애 아동들을 돌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아내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상해. 그런 시설이면 정부 지원이 있을 텐데. 왜 할머니가 개인적으로? 나도 그게 궁금해. 다음 날 할머니가 또 오셨을 때 현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혹시 그 아이들이 할머니와 무슨 관계인가요?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그냥 불쌍해서요. 그런데 매일 이렇게 많은 돈을. 괜찮아요. 제 돈이니까.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수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현수는 그 요양시설에 대해 알아봤어요. 사랑의 집 마이너스 부모 없는 장애아동 20명이 생활하는 곳. 그런데 인터넷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어요. 사랑의 집, 정부 지원금 중단, 운영 위기. 기사를 읽어보니 시설에서 아동 학대가 있었다는 신고로 조사가 들어갔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행정착오로 지원금이 끊어진 거였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시설 원장이 6개월째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 식비조차 부족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는 것. 아이고, 이런 일이. 현수는 왜 할머니가 매일 광어회를 사가는지 알 것 같았어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려고. 하지만 아직도 의문이었어요. 할머니는 그 시설과 무슨 관계일까? 다음 날 현수는 용기를 내서 직접 물어봤어요. 할머니, 제가 어제 따라가 봤어요.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랬구나. 할머니, 왜 그렇게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혹시 가족이라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한테도 한때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네, 45년 전. 제 둘째 아들이 그랬어요. 다리를 못 써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이 없었어요. 차별도 심했고. 그래서요? 제가 그 아이를 버렸어요. 현수는 깜짝 놀랐어요. 고아원에 맡겼어요. 키울 자신이 없어서. 다른 자녀들도 있었고. 할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어요. 할머니,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이 아이들을 알게 됐고, 할머니가 현수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들에게라도 제대로 된 어머니가 되고 싶었어요. 현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런데 할머니, 이렇게 매일 돈을 쓰시면 괜찮아요. 제게 있는 전부예요. 그때 할머니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사실, 저 다음 달이면 이사 가야 해요. 이사요? 집을 팔았어요. 그 돈으로 아이들 후원금을 만들려고. 현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75세 할머니가 자신의 집을 팔아서 남의 아이들을 돌보다니. 그럼 할머니는 어디서 사실 거예요? 고시원이라도 구하려고요. 혼자니까 상관없어요.
그 말을 들은 현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할머니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감동이 깊어지면서도 새로운 궁금증을 만들어내는 톤으로 그날 밤 현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현수는 결심했어요. 여보, 나 할머니 도와드리고 싶어. 어떻게? 광어회 값을 절반만 받자. 아니, 원가만 받자. 그럼 우리는 손해잖아. 그래도 할머니 혼자 모든 걸 짊어지기엔 너무 힘드셔. 아내도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럼 우리도 가끔 밑반찬 같은 것들 보내드리자. 부부는 할머니를 도울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평소와 달리 1시간 늦게 오신 거예요. 할머니, 오늘 늦으셨네요? 미안해요. 병원에 다녀오느라. 병원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그냥 정기검진이에요.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어요. 그리고 광어회를 주문할 때도 사장님, 오늘은 15kg만 주세요. 네, 15kg요? 평소보다 5kg 적게 주문한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힘없었어요. 현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 20kg 드릴게요. 서비스로. 아니에요. 그럼 안 돼요. 사장님도 장사해야 하는데. 할머니가 완강히 거절했어요. 하지만 현수는 몰래 20kg를 포장해 드렸어요. 할머니, 무게 잘못 재서 이미 포장했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할머니가 떠난 후 현수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할머니가 떨어뜨린 종이 한 장. 부산대학교 병원 마이너스 진단서. 현수는 종이를 주었는데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위암 3기 마이너스 수술 불가 판정. 예상 생존기간 6개월 이내. 이게 뭐야? 현수의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가 위암 말기라니.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진단 날짜가 3개월 전이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광어회를 사러 오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할머니가 자신이 죽을 걸 알고 있었구나. 현수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할머니가 왜 집을 팔았는지, 왜 매일 아이들을 돌보러 가는지, 자신의 남은 생명을 아이들을 위해 바치고 있었던 거예요. 현수는 급히 그 요양시설로 달려갔어요. 실장님, 잠깐만요. 네. 현수가 시설장에게 할머니에 대해 물어봤어요. 김순덕 할머니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3개월 전부터 매일 아이들 밥 해주러 오세요. 그런데 할머니가 많이 아프신 것 같던데. 네, 알고 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시설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자신도 아프신데 우리 아이들만 걱정하시고 다른 가족은 없으세요? 그때 시설장이 놀라운 말을 했어요. 있어요. 큰아들이. 그런데요? 큰아들이 의사예요.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의사요? 부산대학교 병원 원장님이에요. 그런데 현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아들이 있으면서 왜 할머니가 혼자. 아들이 할머니와 연을 끊었어요. 왜요? 45년 전 할머니가 둘째 아들을 버린 것 때문에. 현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큰아들이 그것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동생을 버린 어머니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혼자. 할머니가 암 진단을 받고도 아들한테 말하지 못하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현수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할머니는 죽어가고 있는데
의사인 아들은 어머니를 외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아들 대신 버려진 아이들에게서 용서를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현수는 결심했어요. 뭔가 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 마이너스.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며 긴박감을 고조시키는 톤으로 일주일 후 현수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설장으로부터 온 급한 전화였죠. 사장님,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네, 어디서요? 여기서요. 아이들 밥 해주시다가 갑자기. 현수는 급히 시설로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였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할머니를 부르면서 울고 시설장도 울고 있었어요. 현수는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서 할머니를 찾았는데 정말 심각해 보였어요. 보호자세요? 의사가 물어봤어요.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인데. 그럼 가족 연락처 아세요? 보호자가 없으면 치료가. 현수는 망설였어요. 큰아들이 이 병원 원장이라는 걸 말해야 하나? 그때 할머니가 깨어났어요. 여기가 어디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사장님, 제가 왜 여기에? 의사가 설명했어요. 할머니, 많이 위험한 상태세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은 안 해요. 네.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포기했어요. 수술해봤자 소용없어요. 할머니, 현수가 말렸지만 대신 제가 부탁이 있어요. 네. 제 아들한테 연락해 주세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그런데 제가 죽었다고는 하지 마세요. 할머니, 왜 그런 말씀을. 그냥 아픈 환자가 아들을 찾는다고만. 현수는 할머니의 부탁을 들어드렸어요.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김영수 원장님 계시나요? 저긴데. 누구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환자 한 분이. 원장님을 찾으세요. 환자요? 누군데요? 김순덕 할머니세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아들을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보고 싶다고? 김 원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45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이제 와서 죽을 때가 되니까? 원장님, 그 사람한테 전해주세요. 이미 죽은 사람으로 아니까 오지 말라고.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어요. 현수는 할머니에게 돌아가서 거짓말을 했어요. 할머니, 아드님이 지금 수술 중이라서 나중에 온대요. 그래요? 정말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기다릴게요. 하지만 현수는 알고 있었어요. 아들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3일이 지났어요.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할머니, 정말 수술 안 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이미 할 일을 다 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현수의 손을 잡았어요. 아이들 잘 부탁해요. 할머니, 그리고 제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할머니가 유언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45년 전 제가 동생을 버린 건 정말 잘못한 거예요. 할머니, 하지만 그 아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나 형 원망하지 마. 그렇게 말했어요. 네, 동생이 형을 지키려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형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까봐. 현수는 깨달았어요.
둘째 아들이 죽으면서 형을 걱정했다는 걸. 그런데 큰아들은 그걸 몰라요. 평생 동생을 버린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한테라도 제대로 된 어머니가 되고 싶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왔어요. 의사 가운을 입은 중년 남성. 바로 김영수 원장이었어요. 어머니? 할머니가 아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영수야, 왔구나. 하지만 김 원장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왜? 이제 와서 저를 찾으세요? 가슴 아픈 모자 상봉이었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따뜻한 톤으로 김 원장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할머니는 말했어요. 영수야,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45년 만에? 김 원장의 목소리에는 오랜 원망이 서려 있었어요. 동생을 어떻게 그럴 수 있으셨어요?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가 있어요? 영수야, 그때는 변명하지 마세요. 동생이 얼마나 어머니를 찾았는지 알아요? 할머니가 흐느꼈어요. 그때 현수가 나섰어요. 원장님, 할머니가 지금 많이 아프세요. 알고 있어요. 제가 의사니까. 김 원장이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위암 말기. 이미 전이 됐고 3개월 전에 진단받으셨네요. 그럼 치료요? 왜 3개월 동안 치료를 안 받으셨을까요? 김 원장이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어차피 죽을 운명이니까 아무렇게나 살다 죽으려고. 영수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아이들이요? 그때 현수가 설명했어요. 원장님, 할머니가 3개월 동안 장애아동 시설에서. 김 원장이 놀랐어요. 현수는 할머니가 매일 20kg의 광어회를 사서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고 자신의 집까지 팔아서 후원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김 원장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할머니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속죄하고 싶었어. 속죄요? 45년 전 내가 버린 그 아이를 대신해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 아이들을 보니 옛날 내 동생이 생각나더구나. 김 원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영수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할머니가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이거 내 동생 일기장이야. 동생이 죽기 전에 남긴 거야. 읽어봐. 김 원장이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자. 형아에게. 형아, 나는 괜찮아. 엄마가 나를 보내는 것도 이해해. 우리 집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어. 형아만이라도 공부 계속해서 의사가 됐으면 좋겠어. 나는 형아가 자랑스러워. 엄마를 원망하지 마. 엄마도 너무 힘들어하셔. 나 때문에 형아 미래를 망칠 수는 없잖아. 나는 형아를 사랑해. 그리고 엄마도. 김 원장이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엄마에게. 엄마 미안해요.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엄마한테 짐이 되어서. 하지만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매일 밤 우는 소리 다 들었어요. 엄마, 나 보내는 것 괜찮아요. 대신 형아 잘 키워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나 같은 아이들 있으면 도와주세요. 약속해주세요. 김 원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동생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할머니가 말했어요. 내 동생 원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우리를 걱정했지. 어머니, 저는 45년 동안
영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김 원장이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치료받으세요. 이제 너무 늦었어. 아니에요.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들이 들어왔어요. 시설의 아이들이었어요. 할머니, 휠체어를 탄 아이, 목발을 짚은 아이들이 할머니를 보러 온 거예요. 할머니, 언제 나오세요? 우리 할머니 없으면 안 되는데.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에 김 원장은 더욱 감동받았어요. 이 아이들에게 할머니는 정말 소중한 존재였구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갈등이 해결되기 직전에 긴장감 넘치는 톤으로 김 원장은 할머니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최고의 의료진을 투입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했죠. 하지만 암은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어머니 수술은 힘들 것 같습니다. 김 원장의 말에 할머니는 담담했어요. 괜찮아. 이미 각오했어. 하지만 항암 치료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영수야. 할머니가 아들을 불렀어요. 엄마 소원이 하나 있어. 네, 말씀하세요. 그 아이들 마지막까지 돌볼 수 있게 해줘. 김 원장은 고민에 빠졌어요. 할머니의 상태로는 시설에 가는 것조차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알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제가 함께 가겠어요. 그리고 의료진도. 정말?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다음 날 김 원장은 의료진과 함께 사랑의 집을 방문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보고 환호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아이들 하나하나를 껴안았어요. 김 원장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아이들도 할머니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이들아, 이분이 우리 할머니 아드님이야. 의사 선생님이에요? 네, 맞아요. 김 원장이 아이들에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 할머니 언제 나아요? 김 원장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곧 멀리 떠날 거야. 어디로요? 아주 멀리. 하지만 너희들을 항상 지켜볼 거야.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우리랑 계속 같이 있어요.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어요. 김 원장이 나섰어요. 아이들아, 할머니 대신 제가 여러분을 돌봐드릴게요. 정말요? 네, 약속해요. 할머니가 아들을 고맙게 바라봤어요. 그날부터 김 원장은 매일 시설을 방문했어요. 할머니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면서 45년 만에 진짜 모자가 되었어요. 한편 현수도 계속 광어회를 가져다 주었어요. 이제는 무료로.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해주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2주가 지났을 때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어요. 김 원장이 모든 의료진을 동원해서 치료했지만 어머니, 이제 며칠 남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할머니는 평온했어요. 고마워, 영수야. 마지막에라도 엄마 노릇할 수 있게 해줘서. 어머니, 그리고 내 동생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네. 할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민수야, 엄마가 늦었지만 내 소원 들어줬어. 너 같은 아이들 돌봐줬어. 김 원장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동생아, 형이 미안해. 45년 동안 엄마를 원망해서. 모자가 함께 눈물 흘렸어요. 그때 기적 같은 일이. 할머니의 상태가 조금 안정됐어요. 어머니, 영수야, 마지막 부탁이 있어. 네, 결혼식.
한 번 더 보고 싶어. 결혼식이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내가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 김 원장은 5년 전에 이혼했어요. 일에만 매달려서 가정을 돌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병원의 간호사였죠. 어머니, 제가 결혼 준비를 해볼게요.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 감동의 절정,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 벅찬 순간. 2주 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사랑의 집 마당에 하얀 천막이 쳐졌어요. 김 원장의 결혼식이 그곳에서 열리게 된 거예요. 할머니가 참석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할머니, 신랑 선생님 정말 멋있어요. 신부님도 예뻐요. 아이들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는 하얀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비록 많이 야위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어머니, 제가 드디어 결혼해요. 고마워, 영수야. 엄마가 이런 날을 볼 수 있을 줄이야. 결혼식에는 특별한 하객들이 많았어요. 현수와 아내도 왔고 시설의 모든 아이들도 참석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람들도 있었어요. 45년 전 둘째 아들이 머물렀던 고아원의 원장님도 오셨어요. 순덕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원장님, 와주셔서 고마워요. 민수 얘기해드릴까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아이, 마지막까지 어머님과 형님 얘기만 했어요. 정말요? 네, 우리 엄마 형 의사 되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 말을 계속. 김 원장이 눈물을 흘렸어요. 동생이 마지막까지 가족을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김 원장이 신부와 함께 입장했을 때 할머니가 일어서려고 했어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아니야.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할머니가 힘겹게 일어섰어요. 그 모습에 모든 하객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주례를 서는 목사님도 울먹였어요. 오늘 이 결혼식은 정말 특별합니다. 모자의 45년 만의 화해,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이곳에서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미소 지으셨어요. 그런데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줄 때 할머니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상자였죠. 영수야, 이거 뭐예요, 어머니? 내 동생이 너 주려고 만든 거야. 상자 안에는 조그만 종이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45년 전 어린 민수가 형을 위해 종이로 만든 반지. 형아, 나중에 결혼할 때 이거 끼고 해. 동생이 축복한다는 뜻으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 원장이 그 종이 반지를 받아들고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말했어요. 민수야, 형이 늦었지만 받을게. 그리고 놀랍게도 그 종이 반지를 진짜 반지와 함께 끼웠어요. 동생아, 형 결혼식 와줘서 고마워. 하객들이 모두 울었어요. 아이들도 현수도 의료진도. 45년 만에 삼형제가 다시 만난 것 같았어요. 그때 더 놀라운 일이.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걸어갔어요. 어머니, 모두가 놀랐어요. 할머니는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제 아들 결혼식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저는 45년 전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 둘째 아들을 버렸죠.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그 죄책감에 평생 고통받았지만 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용서받는 법을 배웠어요. 할머니가 시설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들이 저에게 다시 엄마가 될 기회를 줬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하고 불렀어요.
그리고 제 큰아들이 45년 만에 용서해줬어요. 김 원장이 달려가서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어머니, 영수야, 엄마 정말 행복해. 할머니가 아들을 꼭 안았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나비는 할머니의 어깨에 잠깐 앉았다가 하늘로 날아갔어요. 할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민수야, 너도 왔구나. 모든 사람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정말 민수가 축복하러 온 것 같았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할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마지막 가족 사진처럼. 할머니, 우리 정말 가족이죠? 그럼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야. 그날 밤 할머니는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는 새 모자가 함께 있었겠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안하게 하늘로 떠나셨어요. 마지막까지 미소를 지으신 채로 김 원장이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켰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민수와 함께 편히 쉬세요. 장례식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시설의 모든 아이들, 현수와 가족들, 병원 직원들, 그리고 놀랍게도 부산 시내의 많은 상인들도 왔어요. 할머니가 매일 광어회를 사가던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할머니의 선행이 전국에 퍼진 거였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저런 할머니가 계셨다니.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바치시고 사람들의 찬사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가장 슬퍼한 건 아이들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안 와요? 우리 할머니 없으면 어떡해요? 아이들이 울면서 말했어요. 김 원장이 아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아이들아, 할머니는 하늘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셔. 정말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할머니 대신 여러분을 돌봐드릴게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김 원장은 진짜로 약속을 지켰어요. 할머니 장례식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들이 시작됐어요. 김 원장이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김순덕 어머니 재단을 만든 거예요. 전국의 장애 아동들을 돕는 재단이었죠. 제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수에게 제안했어요. 사장님, 우리 재단에서 매일 아이들에게 회를 공급해 주시면 어떨까요? 물론 정당한 대가를 드리고요. 저야 좋죠. 할머니가 그토록 사랑하셨던 일인데. 현수의 횟집은 할머니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매일 전국의 시설 아이들에게 신선한 회를 공급하게 됐죠. 3개월 후, 김 원장은 사랑의 집에 새로운 건물을 지었어요. 이름은 순떡 할머니의 집. 그리고 그곳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할머니와의 약속 행사. 전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였어요. 우리도 할머니처럼 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자. 많은 어르신들이 동참했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매주 와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고, 어떤 할머니는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와서 아이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1년 후, 김 원장의 부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딸이었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순덕이요.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우리 딸도 할머니처럼 남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현수의 아들이 의대에 합격한 거예요. 아빠, 나도 김 원장님처럼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정말? 네, 할머니가 보여주신 사랑을 저도 이어가고 싶어요. 현수는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만들어내고 있었으니까요. 5년이 지난 지금, 부산 자갈치 시장 입구에는 작은 동상이 하나 서 있어요. 광어회를 든 할머니의 동상.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김순덕 할머니를 기리며 매일 많은 사람들이 그 동상 앞에서 잠깐 멈춰섭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나도 누군가를 저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나? 김 원장은 지금도 매주 토요일마다 순덕 할머니의 집에 갑니다. 딸 순덕이와 함께요. 순덕아, 저기 할머니 사진 보여. 네. 4살 된 순덕이가 할머니 사진을 보며 말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순덕이에요.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아요. 순덕아, 잘 크고 있구나.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리고 현수는 여전히 매일 아침 할머니의 사랑 횟집을 열어요. 가게 문에는 할머니 사진이 걸려 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 가게는 김순덕 할머니의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손님들이 물어봐요. 사장님, 이 할머니가 누구세요? 그러면 현수는 자랑스럽게 대답해요. 제가 만난 가장 위대한 분이세요. 75세에 20kg 광어회를 주문해서 온 세상을 바꾸신 분이에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하지만 할머니의 사랑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전국에 생긴 50개의 순덕 할머니의 집, 매일 따뜻한 밥을 먹는 1000명의 아이들,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봉사를 시작한 수만 명의 사람들. 여러분, 때로는 한 사람의 작은 사랑이 세상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75세 할머니의 20kg 광어회 주문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냈듯이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사랑 하나라도 그 사랑이 언젠가는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테니까요. 김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